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훈신 씨가 하원 의장에게 한국 돈으로 대략 900조 원 규모에 대한 부양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하원 의장은 백악관 측이 제안한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업보험 지원 금액을 축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초당적 논의사항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 보호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자금 지원 부분도 나는 넣었는데 네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다 넣어놓고 왜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금액 편성을 좀 등하시했냐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또 이게 악재로 볼 수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규모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규모에 대한 빈도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금액이 공개가 됨으로써 더 안정성을 또 보여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규모가 더 작은 규모로 만약에 나왔다고 했으면 또 시장은 달라졌겠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페이스북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제기로 왓츠 옛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인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방해 행위를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최근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계속 태클은 계속 받을 것을 보여집니다. 코인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과거 리브라 부분이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볼 거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화이자 쪽에서 부분에 대한 승인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연말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략 한 2천만 명에 대한 백신을 맞게 될 예정이며, 그리고 일반 대중적 접종은 2월, 3월 중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못해도 한 4월, 5월, 6월경에 대한 부작용 추이 부분이나 아니면 3월, 4월경의 부작용 추이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계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상무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미국의 제재에 대한 동등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또 바라면서 힘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100% 면역력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의 트렌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백신을 해서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 부작용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장의 안정화를 주려고 좀 할 것 같아요. 이때도 여러분들에 대한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평균적으로 만약에 그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맞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한 분기 정도 또는 2분기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에 대한 누적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후에부터 그 데이터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제서야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맞았다고 했었을 때 1%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사전적으로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국내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맞췄는데 오히려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범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포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또 작아요. 생각보다.
1만 명이 뭐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본인 체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제각각에 대한 그런 건강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신 뒤에 맞을 필요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맞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지혜롭게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달러 부양의 합의 난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또 메인 타이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운드 브렉시트 협상 속 소폭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협상 가능성이 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측면을 좀 높게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 증가에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책 난하나에도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백신을 빠르게 맞추겠다라는 그 모든 국가들에 대한 그 강한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 시장이 상당히 부양책은 좀 힘은 약하지만 오히려 이런 걸로 좀 지탱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도 내년 정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 표본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통계학으로 나왔을 때도 대충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후폭풍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풀어나갈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BT에서 나왔던 통계 사이트 크립토 디퍼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25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블코인이든 간에 일단 자금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스테이블코인 쪽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나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경제 붕괴가 있었던 나라들 또는 신흥국에 대한 통화의 불확실성이 커졌던 나라들 그리고 오히려 이 시기에 투자에 좀 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많이 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달러도 약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쪽이 어떻게 보면 달러 담보 대비를 증명해주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테더가 이제 대장이긴 하는데 테더의 담보 비율은 이제 달러 1대1 비중은 아닙니다. 과거 2018년도 시즌에 보고서도 나온 게 있고 2019년도 시즌에도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달러 외적으로 담보 비율을 조금씩 분별해서 맞춰나가겠다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1대1 비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 대비보다는 좀 낮다라는 성향이 더 많이 짙어서 그런 이런 쪽에 대한 매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변동폭이 훨씬 높으니까 그거에 따른 두려움은 있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그냥 말 그대로 스테이블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매력도가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연초 대비 346%나 증가했다라는 거에 눈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티멘트 비트코인 급락 전 2.78억 달러 규모의 BTC 거래소로 유입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센티메타 측은 최근에 콜드 월렛에서 거래소에 이체되는 BTC 물량이 급증했던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 하락은 예측을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것도 그럴 수가 있죠. 최근에 현물 쪽에 대한 거래량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고 전체적인 거래소 볼륨은 전체적으로 잘 나와줬지만 과거에 콜드 월렛에서 있었던 게 거래소 쪽으로 이체됐던 건 무조건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왜 이 시점에 나왔냐라는 측면에 대한 근거 부분은 없었지만 데이터 기반을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뒷받침한 근거는 채굴 회사들에 대한 뭐 매물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본 게 있어요. 근데 그 채굴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서도 거기에 해당 트레이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또 어느 물량을 분배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그쪽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거래소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판매 물량 대비가 지금 마운트 곡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다 대부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강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더 2.0의 입금 컨트랙터 예치량이 130만 이더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야, 우리 스테이킹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에 대한 규모만 필요했었는데, 야, 나도 하고 나도 할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전체 코인 시장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편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 팬이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그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런 거와 비례하듯이 이 코인 시장도 입소문이 많이 나고 우리에 있는 이런 유저들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그만큼 그거에 따른 목소리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유저가 갖고 있는 또 투표권 행사도 더 커지겠죠. 그 투표권이 꼭 코인에 대한 거버넌스 투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치권에 대한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에 대한 목소리를 더 키워지게 되고, 꼭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코인이 계속 어느 정도 계속 규제 안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실제 자산군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했던 가장 주된 이유도 우리에 대한 유저폭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것에 저는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펀드도 뭐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모금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많이 늘어나야 좋은 거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 뭐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야,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주식 사, 이거 지금 금 사면 지금 가격이 되게 괜찮대. 근데 친구가 얘기할 때 살 때면 조금 산 시점이 약간 비쌀 때가 좀 많죠. 근데 그건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나쁜 말로 표현을 했었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편,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편이 많아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정부들한테 우리가 이 해당 상품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좀 큰 의미도 있고, 우리 돈을 지켜내는 힘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이번엔 벌게타님이 이번에 풀대출을 해서 세타프를 샀다라는 이런 내용을 봤는데, 대략 4천만원 정도가 됐던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11%입니다. 뭐 신규 진입자 같은데요. 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초보분들이 잘 모르면 무엇 먼저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마켓에, 물론 제가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시세가 좀 차이는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격이 제일 싼 거 위주로 사시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뭐 언제 어디서든 없어지는 건 당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우 저렴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시를 좀 가지고 와보고 싶었는데, 주식 성공 사례로 보는 코인의 미래 연습, 코스모스 아토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10년간 한 주식에 모은 개미가 손에 쥔 금액, 한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러면 보게 되면 10년의 기다림, 4000% 셀트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죠. 뭐 어마어마한 돈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주당 6,000원이었고 5배 상승해도 안 팔았다. 이제 손이 근질근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뭐 당연히 해당에 있는 회사 대표를 믿었고 회사의 성장성을 믿었기 때문에 존버를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회사랑 비슷해요. 그럼 코인의 회사 대표가 그만큼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강한 의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힘들겠죠.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겠고, 9년 동안 박스권 존버하고는 이 큰 수익을 안겨줬다더라.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국내 1위기업만 집중 투자를 했다. 결과는 9억이 500억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인데,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입가, 매입 금액 보면 3000%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엄청난 수익인 거죠. 적금 대신 월급을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유형인데, 이게 10년 동안 장투했던 방식이다.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거의 비례하면서 클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국내 1위 기업으로 집중 투자, 그것 또한 엔터 산업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올려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진, 소녀시대에 대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2791% 부분이라고 해서 팬이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니 그거에 따른 성과가 3년 만에 15억 원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진짜 전설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안정성 중시에 대한 분산 투자와 성공률은 30%에 불과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2021년도, 2022년도 코인에게는 존버는 멍청하다라는 손가락질하고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이 코인의 이 자리를 잡아갔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때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이걸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말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3인물 체제가 있죠.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유시민 씨, 박상기 씨, 그리고 최종구 씨 분들 지금 보게 되면 항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18, 19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자리는 그러하다. 나중에 알트코인도 계속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보면은 뭐 글 잘 썼다, 뭐 그렇게 된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장투에 대한 깊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한번 물리게 되면 좀 쉽지 않지 않겠냐. 18시즌 때는 거의 8, 90%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자는 좀 고통이 아직까지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한 예시만 퍼왔네요. 옆 사람도 했다고 나도 그럴 줄 알고 이게 이제 좋은 사례만 가져왔다. 근데 이렇게 또 반론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분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자꾸 어디 듣보잡을 사는 거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 하이 리스크 리턴, 특히 리턴 효과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적은 시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사고 나서 보게 되면 시총이 400억 원밖에 안 되니 몇 산 거 아니냐? 그러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10배까지 금방 가면 갈 수 있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0.25니까 뭐 2배 금방 가겠지 라는 조건이 일단 붙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사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초보자고 내가 대응을 잘 못하고 내가 시간적으로 분석을 잘 못할 부분에 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또는 이더리움을 사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만큼 더 못 갈 거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플,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네. 100조짜리 기업이 1000조짜리가 될 수 있냐? 1000조를 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한국의 삼성전자가 되게 비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존에 그 1000조원에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했으면 비쌀 수도 있겠죠. 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가격 자체가 비트코인이 300조니까 야 300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시총과 더 높은 인덱스 시장이 조성이 되어져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이게 비싼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초보자, 중수, 고수가 있겠지만 초보자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게 비싸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또는 이렇게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뜻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거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레스케일 보유 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5만 개, 이더리움 290만 개, 이더리움 클래식 1200만 개, 라이트코인 90만 개, 비트코인 캐시 19만 개, 리플 3500만 개, 그리고 지캐시 19만 개, 호라이즌 45만 개, 스텔라 루멘 1900만 개를 갖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9개는 근본 코인이고 그중에 비트, 이더, 이클, 호라이즌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이클은 현재 유통량의 10%를 갖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그레스케일 쪽으로만 보았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지금 내년에 펀드 부분이 점차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물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의 악재로만 보았을 때는 적당한 조정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재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더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스테이킹 이자 노사 플랫폼 디피아토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디파이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디파이가 끝났다고 하지만 디파이는 계속 수정해 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국내에 있는 은행사는 국내에 있는 패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본인들이 보이지 않게 단합을 하면서 이자놀이 농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자 부분이 높았던 쪽으로 불편한 접근성 없이 더 원활하고 더 편리하고 더 쉽게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식이 앞으로 이런 디파이 시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걸 좀 높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성장을 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초창기만큼 큰 인프라 변화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인프라의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죄송합니다.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도움을 안 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정과 규제 부분은 계속 포용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앞으로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